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른표TV의 신상민입니다. 오른표TV는 부정선거 없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선관위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드디어 나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놀랄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드디어 터졌습니다. 매번 2020년 4.15 부정선거, 4.15 선거 때부터 엄청나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선관위원장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떵떵 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왔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을 천대엽이라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판관에 의해서 다 깡그리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도대체 이들이 큰 소리 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했더니 드디어 서버를 리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리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리스라든지 고가품, 또 이제 어떤 세금 떨기 위한 그 자동차 리스죠. 그 다음에 그 병원도 마찬가지로 고가 장비도 리스로 하죠. 왜? 세금을 털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리스를 그런 데서는 사용하는데,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선관위가 리스를 한다? 무엇 때문에? 비용을 털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도 이 소리를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이영돈 PD가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1편이 공개되고 조회수 급증. 100만 돌파.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허위 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국내에서는 거의 12시간 내에 조치가 취하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속 처리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자 저희 영상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사전선거 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신 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이 작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박성현 교수의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불가능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불가능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저런 통계가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그 의문은 한 선관위 내부자에 의해 풀렸습니다. 선관위 서버 운영에 대한 결정적 제보.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의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해버립니다.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로 선거망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버를 리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차나 책상 리스하고 틀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서버는 리스를 한번 해버리면은
거의 뭐 리스 값이 반값이나 뭐 반값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승강하면 한 3개월 리스를 해야 될 텐데, 뭐 승강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때 리스 하는 것도 이상, 그냥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갔죠. 그러니까 리스를 하면은 나중에 아마 서버는 돌려주고 그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몇 년인가 할 텐데, 나중에 뭐 예를 들어 그 서버 수색을 한다든가 이래도 안 나오겠죠. 이제 하드웨어를 찾지 않으면은. 서버를 깠을 때 서버는 제가 보기에 뭐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관된 서버 어느 정도 보관되는지 모르는 보관된 서버를 까봤자 글쎄요 뭐 다 서버랑 지금 숫자 나온 숫자랑은 맞춰놨을 텐데 뭐.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런 할 수도 못하지만 혹시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내부적으로 조립을 하지 않으면은, 조립해주지 않으면은. 근데 압수수색하면 법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땐 내놓지 않을까요? 그걸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건데. 글쎄요, 뭐, 그거는 뭐, 100%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뭐, 걔가 훨씬 용이 실제로 서버 자체보다는 하드웨어를 보관하면은, 배기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하드웨어 자체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미 뭐 했겠죠. 서버 까란 단어가 일상이 되어갈 때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 중요한 보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선관위가 의심스러운 게 왜 보안 관제를 선거에 임박해서 안 하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선관위 보안 관제 인력을 임시로 파견 요청받는데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보?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국에서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그중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은 선거관리 1국사나 선거 2, 선거 3이 투개표와 사전선거를 관장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기무사에서 전산실장을 지낸 장재현 박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외부와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한 명. 왜요? 딱 한 명만. 예.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인데, 부르니까 이제 사무관이잖아요. 그래, 너가 이제 수사관이, 당신 장 박사 사기 쳤냐 하니까, 뭐 답을 뭐라 했냐? 이거 소리 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수사관님, 제가 사기요? 저는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는 애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사관은, 그렇지. 네 고장나면 고친다고? 알았어, 가.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낸 거예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들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당일 선거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인쇄화되어 나옵니다. 투표용지를 위조하기 쉬워진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웬일인지 관리규칙을 만들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쇄에 대한 규정을 인정합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선관위 청인과 투표관리관 직인을 도용해서 위조 투표 용지의 인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불가능한 통계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10%포인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때 서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가 끝난 후 하드웨어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 서버에는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투해 서버를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선거 때 더 강화해야 할 보안 관제를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선관위는 문을 열어주고 외부의 특정 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선관위 내부 제보자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런데 조작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합니다. 외진 공장 한 켠에 쌓여있는 박스들.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전화선이 연결되고 USB 포트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기도 선명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당 당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한 요청서를 입수했습니다. 분류기가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유무선과 블루투스 등 외부 통신 기능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캐너를 통해 투표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섞여 복잡합니다.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각 당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분해 400장까지 읽어냅니다. 과연 오류 없이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기록을 할까요? 공주 부여 선거구 개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보의 대결. 역전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기계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시청자가 당시 만든 영상입니다. 사전투표 개표기의 오류일까 조작일까 뒤바뀐 선거 결과 2020년 총선 당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자동 분류기로 막 개표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결과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80표로 1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어딜 가든 100표씩 차이 나네. 투표지 좀 같이 봅시다. 개표 참관인들의 거센 항의에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2번으로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섞여 있잖아요. 재개표예요. 결국 다시 재개표하기로 하자 선관위 직원은 투개표기를 껐다 켜서 리부팅 시켰습니다.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하자 결과는 1번 159표, 2번 170표로 2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동 개표기가 잠깐의 기계 오류로 잘못 분류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다른 설정값이 입력되어 있었고 기계는 제대로 작동한 것일까요? 똑같은 예비 기계가 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비를 두거든요.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할게. 기계에 봐주세요. 설명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전자개표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여기하고 선거 서버하고 사이에서 이제 우리 선거처럼 이렇게 개표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만약에 뭐 국내에서 하면은 물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몇 명이 선관위 사람들이 관여는 못할 테고 실력이 안 될 테고 외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국내에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들어갔다면은 소문이 날 텐데 중국에서?
페이전트나 이런 데서 프로그래머가 그걸 딴다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VPN, 그리고 VPN이라고 하면 가상스말이라고 해갖고 뭐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글쎄요, 보안이 안 되니까 다 외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서버에 접근도 쉬울 테고 이미지 개폐기에서 투표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5장 돌아가면 5장 막 카피하면서 그게 이제 본서버에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은 5장인데 10장으로 카피를 하는 거는 그건 엄청 쉬워서 찍히는 이미지는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찍혀 나오는 이미지와 합계는 서버에 저장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테이블의 전자계피기의 총합이 어디서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서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계피기에서 돌아갈 때 카운트가 되고 그러면 그게 서버에 이제 넘어갈 때는 그게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카피를 예를 들어 5를 10으로 카피하면서 숫자도 10으로 넣을 수 있죠. 그 개표기에서 임시 구성 서버로 갈 때 VPN으로 연결됐다고 할 때 그거를 VPN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조작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상으로 이미 돼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1번으로 돌릴 건지 2번으로 돌릴 건지 3번으로 돌릴 건지 이것도 쉬울 테고요. 나중에 외부에서 서버에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 수정하거나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의심되는 게 왜 서버에 보안 관제 인력을 포함을 안 시킬까? 관제 인력을 포함시키면 어쨌든 관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입. 근데 그거를 보안 관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연결해서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하죠. 보안 관제가 있다고 해갖고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발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용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LG U+가 채택이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활용을 위한 선거 전용 통신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사전투표소 약 3,500개 중 700개소에 대한 무선 통신망 구축 운영과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 전용 무선 통신망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LG U+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는 전 세계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문제로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렇게 외부 전산 서버를 외부로 리스를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제 내부로도 감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막지 못하니까 외부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파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외부로 해서 숫자를 전산상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놨으면 또 실제 표를 이제 까보자 해서 이제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를 이제 해야 되냐면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배추님 투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죠. 공정위원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표 조작하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도 다 밝혀지지 않고 다 모든 게 다 기각됐죠. 근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그 선거 그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점점 더 대범해졌죠? 어떻게 대범해졌어요? 이제 그 중국 화웨이 쓸 수 있는 LGU 플러스를 통해서 LGU 플러스가 중국 화웨이에 장비를 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중국 화웨이의 장비는 뭐예요? 거기에 스파이 칩이 있어서 안방 들여다보듯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중국 화웨이를 쓰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이번을 통해서 리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는 주장을 했고요. 공정연이라는 신상민 TV 공정선거 국민연대 이 공정연을 통해서 제가 취재한 건데 수지 우체국 택배 동행기입니다. 이걸 잠깐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경남이 공장에서 오라를 세팅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 따져봐야 돼. 이거 굉장히 여기가 범죄 소굴이에요. 이게 지금 관여사진 투표 이게. 아니 그리고 여기 우리 수지구에 몇 개 동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 지금 가서 지금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넘어가면서 이게 보안상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그걸 체킹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몇 개 보는 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오늘 따로 먹으세요. 가만히 보시고 계세요. 저희가 이거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데 선거구에 저렇게 많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명단 공개하라는 게 그거잖아. 명단 공개하라고 했잖아. 이 가정사진 투표 용지에 대해서 이거하고 명단을 공개하라. 그 지역에 투표한 사람 지역별로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이중 투표를 했는지 대리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중앙선관위 요청하는 게 그거야. 사전 투표자, 관여 투표자 이 명단을 지역별로 해서 공개해달라. 미국도 공개하고 있다. 웬일로 공개 안 해? 근데 여기서 저기 다 뒤따라가. 그러니까 그 전에 해서 이걸 미리 고발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여기 잘 되나? 맞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저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가죠. 보자. 오케이. 이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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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체국 아니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저희가. 아니, 저거는 끝까지 우리가 봐야지. 예? 붙이는 아니, 거. 여기는 우체국가 아니에요. 안에서 봐도 우리가 아니, 들어가서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들어가서 봐야지. 아니, 안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죠. 아니, 그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저기 하는지 봐야지. 아니, 그건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보시는 아니, 왜 거 그러냐면, 아니에요. 예. 우체국에서 하는 일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지. 아니, 그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아, 왜? 거예요. 여기서 또 저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아니, 그건 우체국 일이잖아요. 이제 그만 찍으세요. 아니요. 살짝 잡아도 돼요, 살짝 잡아. 왜 방해하세요, 왜? 아니,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시민이 알 권리예요, 이거는.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인데, 네. 이게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거 봐야죠,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산을 가면 그까지 따라가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 거 우리가 봐야지. 아니,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접수하고 이러자면 몇 시간 걸려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몇 개가 접수가 됐죠, 이쪽에서? 그건 성가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럼 그 개수 저기 할 거 아니야. 개수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받은 거예요? 성관이하고 확인해갖고 가져온 거예요. 몇 개 받은 거예요? 아니, 외부인도 좀 외부인이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좀 몇 개 받는지 우리가 이게 몇 개 받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몇 개 했는지 몇 개냐고. 요거는 몇 개고, 요건 몇 개고. 총 몇 개냐고, 총. 아니 뭐 숨기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건데 뭐 자꾸 이거 총 몇 개 받으신 거예요? 총 몇 개? 총 몇 개? 엄청 많아. 몇 개. 몇 개 받는지도 모르나 봐. 아니, 몇 개 받는지. 받아야 돼요. 다 알아요. 따라가요. 내 차 대고 들어갈게요. 아니, 왜 경찰관 같이 들어갔는데. 소장님 좀 이게 왜 외부인이에요? 왜 시민인데? 남만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업무 공간이에요, 업무 공간. 무슨 얘기예요? 경찰관은 같이 갔는데. 여기 업무 공간이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업무 공간이라도 우리가 그 내용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럼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아니, 그건 우체국 아니, 아니, 우리가 시민들인데 조금 예. 시민해가지고. 그럼 보여주셔야지, 그거는. 아니, 이상 없으면 보여주시는 거지. 왜? 비밀 작업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있어요? 저희도. 외부인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선거법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 있으시잖아요. 외부인이 아니라. 여기 경찰관 있으신데. 우체국까지 오는 데만 호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왜요? 그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봐야 돼.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아니, 우리가 그 인계정도 뭐 선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못 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 현장이 뭐냐면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못 보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개할 수 없는 비밀실 작업을 한대. 그러니까 이 조작관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무 수 없다가 자기들 뒀다면은 공개해서 아까 보시라고. 그죠? 아니, 비밀이 아니야. 통신은 누가 비밀이에요. 투표했는지는 비밀이 그거는 아니야. 선거에서 비밀이고요. 그거는 누가 선거에서 투표했는지 비밀이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냐가 비밀이지. 그거는 선거에서 비밀이고, 예? 선거에서 분명히 비밀 맞겠죠, 그죠? 근데 통신에도 누가 보내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거 정도 여기에 몇 통이니까 몇 통에서 이 명단은 자, 저희 이래야 되니까요. 이재기 우편실장, 영업실장 오늘 말하는 후회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보내는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이래. 이거 비밀이 아니야. 아니, 그거는 확인하세요. 우리가 중앙선관위에도 이거 명단 공개할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그럼 선관위 인터넷에 공개. 그건 선거에서 그렇고 통신에서도 누가 보낸 것도 비밀이에요. 아니 누가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 이거 이제- 촬영 멈추세요. 아니요.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 동의도 안 받고 찍으세요? 아니요, 이거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동의 필요 없는 거예요. 공무예요, 공무. 예, 공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무시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같이 보여주면 될 수 있는 게 왜 못 보여줘? 부장은 안 보여줘. 보안시설이다. 아니 무슨 보안시설? 그럼 그 안에 또 불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불수도 있을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끝까지 못 보고. 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신 분들 가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만 선관위에서 온대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어디 선관위가 여기까지 어떻게 안 와?
그리고 선관위가 끝까지 와서 같이 이거 참관해야지. 예? 거기 거기에 그 저기 뭐야 참관인들도 같이 와야지. 끝까지 와야지. 참관인도 아니고 선관위도 없고 그러면서 우체국에서 어떤 불순분자들이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불순분자가 이거 저기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우체국에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만 먹으면 도장할 수 있다. 그럼 감독해야 돼. 봐야 돼. 물론 이제 정식한 거 얘기지. 선관위도 오고 저기도 와야 된다는 얘기죠. 바구니 담아가지고 또 오지도 않고. 그럼 거기다 중간에 다른 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됐겠지. 알 수 없는 거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한미리를 주장하는데 아니 누가 뛰고 그게 동시대 비밀이야. 그러면 예, 좀 기다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예? 안에 들어가서 그 조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저거를? 예? 책임 물어야 돼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 안에 못 들어가게? 저희 업무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순 문제를 먼저 숨겨놓고 조작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보여주지도 않고, 뭐가 그 비밀이야, 비밀이. 이거는 국민이 알 거리란 말이야 이게. 예?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거지. 자 보세요. 저기에서 인수인계했어. 근데 아무도 없어. 비밀도 아닌데. 아무도 없어. 드린다 그러는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걸 제가 아니 선관위로 처음부터 같이 와야지. 왜 떨어져서 따로 와? 생각 오지도 않고. 물론 여기 현지 경찰관이 있어서 믿을 수 있지만 이건 모르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는. 그리고 비밀이 아닌 걸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이 아저씨가. 정말 다시 공무 맞아? 당신이라뇨. 공무 맞아? 제가 어디 그때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비밀이라 그럼 가져와보라고. 뭐가 비밀이야? 기다려 달라는데 자꾸 따라 들어오시니까 제가 가지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확인하시면 못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서 확인해주고 저를 같이 가자고. 여기 계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온다고요. 나 같이 가봐야지. 어떻게 하면 무슨 작업 하는지. 기필 거 봐야지. 아니 저게 너무 응침하고 깜깜이하고 저거 어떻게 알아?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저거를 저기 조작하는지. 보여주면 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줘. 그리고 비밀이래. 그럼 보여주면 끝이지 왜 안 보여줘? 공수가 무슨 비밀이야? 안에 기피한 내역이 비밀이야.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 이런 공무 처음 봤어. 아니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아니 이거 옮길 때 와야지. 옮길 때 같이 끝까지 와야지. 끝까지. 선관위에서 아는 내용이니까 선관위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지금 나온다고 해요. 지금 선관위에서. 선관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그거를 감시를 하네. 경찰관 물론 같이 오셨지만 우린 믿는데 이 안에 들어서 어떻게 조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담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 양반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뭐 선관위하고 여기 우체국하고 틀린 거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선관위 그렇죠? 그 부분은 선관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냐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완전히 허술하기도 보통 허술한 게 아니야. 지금 선관위에서 온대요. 네네네.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선거법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동안에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경찰하고 상무에 갔다 오니까 차로 오니까 그거는 괜찮아. 그건 괜찮고 지금 여기 문제예요. 정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냈는데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민주 박재호, 통합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부산 남을 지역구. 개표 중반부터 90% 정도까진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 투표에서 5,200여 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새벽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던 경남 양산을에서도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1,523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역시 사전 투표에서 5,000표 가까이 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는 그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표차가 3%포인트 이하인 초박빙 지역은 24곳인데 이 중 절반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이 12곳의 투표 결과를 분석했더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모두 사전투표함에서 민주당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면서 승부를 결정지은 겁니다. 인천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의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부산 사하갑의 경우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불과 697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역시 사전투표에서 4,600여 표를 이긴 덕분이었습니다.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 8곳도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불과 697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역시 사전투표에서 4,600여 표를 이긴 덕분이었습니다.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 8곳도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128표 차이로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2020년 최근에 이영돈 PD가 선관위 내부 고발자에 의한 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취재한 2020년 수지 사전선거 수지우체국에까지 수지선관위에서 수지우체국까지 가는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SBS 뉴스에서 뒤집힌 것이다. 사전선거에서 뒤집혔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22대까지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한 상태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많이 화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화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력이 이런 그 쓸데없는 거에 의해서 국력이 많이 퇴보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번창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보고요. 또 세월호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지 기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들. 우리는 2025년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헌법을 개정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도록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